자, 첫 번째 경기. 이제 레체 대 나폴리. 자, 레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,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. 자, 그래서 이제 팀 내 좀 주축코어인 이제 덕배와 이제 로보트카가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나폴리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우선 레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우디네스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. 자, 물론 뭐 이제 무패 행진이 좀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전반적인 뭐 레체 이번 시즌 행보를 좀 본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여전히 좀 리그 하위권에 좀 머무르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제 좀처럼 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다,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스 경기에서 아인토벤 상대로 6대2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홈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좀 흐름을 좀 전환시킨 거지 현재 좀 나폴리다,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. 자, 레체가 이제 이번 시즌에도 중원이 많이 약해 이제 밀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제 좀 중원에서 전력 누수가 큰 나폴리가 좀 상대라고 해도 이제 이런 좀 나폴리가 그래도 뭐 보다 더 좀 중원 싸움에서는 오히려 좀 점할 것으로 좀 보여진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레체가 좀 중원 싸움에서는 다소 좀 밀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. 네. 자,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좀 나폴리가 좀 중원 자가적 기반으로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게다가 이제 레체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제 롱볼이나 크로스 비중이 이번 시즌 역시 좀 크다 보니까 좀 대체로 공격이 좀 단조로운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 밀리면은 그만큼 좀 전진성도 좀 또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레체가 좀 나폴리 상대로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, 이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. 자, 물론 이제 나폴리가 지금 현재 원정에서 뭐 4연패 중으로 원정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이제 무너진 모습을 종종 보이고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레체 상대로는 비교적 더 이제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보이면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 또한 뭐 비교적 뭐 레체보다는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뭐 이제 레츠랑 좀 비교한다고 하면은 뭐 공격에서도 좀 더 뭐 이제 나폴리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좋은 약간 좀 퍼포먼스 좀 보이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. 네.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나폴리가 좀 레츠 상대로 4승 1무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많이 좀 상승 면에서도 이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였었죠. 네. 자, 다만 근데 아무래도 지금 덕배가 지금 나폴리의 그런 좀 플레이 메이커면서도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이 좀 큰 그런 코어인데 그런 좀 덕배가 좀 빠졌다 보니까 이제 나폴리의 그런 좀 공격이 뭐 이전보다는 좀 많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나폴리의 그런 공격 저하, 특히 좀 덕배가 좀 빠지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공격 저하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된다, 요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봐요. 자, 다만 뭐 근데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도 지금 뭐 나폴리가 뭐 레체 상대로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나폴리가 원정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긴 연패 행진을 좀 끊을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요거는 내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나폴리 승쪽 보도록 할게요. 네. 물론 뭐 지금 나폴리가 뭐 잘한다기보다는 솔직히 레체가 뭐 너무 약간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고, 특히 좀 중원이 좀 많이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레체를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제 아무리 뭐 원정 나폴리에다가 지금 덕배랑 뭐 로브트카까지 좀 빠졌다고 해도 레체 상대로는 솔직히 뭐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나폴리 승점 보는 경기. 난 그러면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. 왜냐면 나폴리 역시 좀 공격에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을 이제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아탈란타 대 AC 밀란. 자,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.
자, 그리고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,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AC 밀란이 좀 비교적 이제 아틀란타에 비해서는 이제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.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. 자, 일단 홈팀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기록 중에 있고, 그리고 그 4경기 중 2골 이상을 좀 기록한 적이 없을 만큼 이제 최근 좀 득점력이 다소 좀 침체되었습니다. 자, 게다가 특히 이제 아틀란타의 이제 주축 그런 공격수인 이제 루크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첫 골을 좀 기록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좀 부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루크먼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이제 아틀란타의 뭐 전반적인 좀 공격이 많이 좀 안 풀리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좀 득점력 좀 저하로도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,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약체인 피사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잘 나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기대 이하의 결과를 좀 만들면서 이제 한번 삐끗하게 된 그런 좀 AC 밀란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홈에서 아틀란타가 비교적 더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갈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중앙 측면 좀 가릴 거 없이 이제 공격 루트를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전개를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네. 자, 다만 근데 문제는 지금 아탈란타가 뭐 전개는 나름 좀 좋기는 하지만 아까도 이제 언급했듯 이제 루크만을 좀 비롯해서 이제 주축 공격진들의 좀 폼이 최근 좀 안 좋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골 결정력도 이제 꽤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전개는 좀 잘 되되 이제 결정력 부재로 인해서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득점으로 잘 이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밀란이 좀 탈압박 능력이 좀 좋기 때문에 아틀란타의 좀 압박에도 어느 정도 좀 잘 좀 대응할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. 그렇죠? 자,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와 달리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레앙이 좀 2경기 연속 좀 득점 중으로 이제 확실한 그런 좀 득점원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아틀란타와 좀 다르게 이제 AC 밀란은 지금 확실한 좀 골게터를 좀 보유하고 있다. 요 점도 어느 정도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. 네. 자, 물론 이제 상대 전적에서는 뭐 아탈란타가 이제 AC 밀란 상대로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이제 많이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했지만,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아탈란타보다는 이제 밀란의 좀 페이스나 좀 경기력이 더 좋고,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큰 양 팀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 경기는 AC 밀란이 좀 열세인 상승을 좀 깨고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AC 밀란 프랜승 좀 보도록 할게요. 네, 아니면은 이제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AC 밀란 프랜승의 2.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독일 FA컵 경기, 이제 하이든하임 대 함부르크. 자, 여기는 이제 FA컵 32강전입니다. 자, 하이든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,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, 그리고 이제 수비수가 이제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. 그래서 이제 비교적 제가 하이덴하임에 비해 함부르크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꽤 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전 기준 지금 3경기 연속 승이 없지만, 자, 그래도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최근 잘 지지 않으며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, 특히 좀 득점 기회 창출에 있어 이제 홈에서 훨씬 더 좀 능하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홈에서의 좀 공격 퍼포먼스는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.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직전 이제 홈 경기에서 이제 하이덴하임이 브레멘 상대로 유효 슈팅을 좀 10개 이상을 좀 만들면서 이제 공격에서 좀 뛰어난 모습을 좀 보였을 만큼 확실히 좀 홈에서의 좀 득점계 좀 창출과 그리고 좀 공격적인 부분은 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원정팀 이제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이프치히와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하면서 연패 중에 있고, 그러면서 이제 다시 좀 페이스가 좀 떨어졌습니다.
자, 뭐 그래도 이제 함부르크 역시 뭐 프리시즌 및 이제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공격 전개가 확실히 좀 좋아지면서 이제 득점 기회 창출에 좀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 좀 득점력이 좀 살아날 만하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볼프스부르크 상대로는 뭐 비록 좀 패배하긴 했지만 이제 경기 내용 면에서는 이제 함부르크가 좀 많이 좀 앞섰을 만큼 여전히 이제 뭐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언제든 좀 올라올 수 있는 팀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네. 자, 일단 두 팀이 이제 한 달 전쯤에 맞붙었었는데 그때는 함부르크가 홈에서 이제 2대1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이제 대체로 이제 하이덴하임과 함부르크 두 팀 다 이제 전화 속도가 좀 빠르면서 이제 속공을 좀 통한 공격이 좀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팀 다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이제 많이 좀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뭐 홈에서 지금 하이덴하임의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함부르크도 이제 득점 기회를 잘 만들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지난 맞대결과 이제 비슷한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지난 맞대결과 좀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전반적으로 좀 속공을 좀 기반으로 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물론 이제 지난 좀 맞대결에서는 이제 함부르크가 이기긴 했지만 이번에는 하이덴하임이 원정양인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현재 2달 넘게 이제 원정에서 승이 없는 함부르크인 만큼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은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이번에는 좀 하이덴하임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양 팀의 그렇죠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를 더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네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네 하이덴하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제 하이덴하임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도르트문트. 일단 현재 이제 양 팀 다 큰 결정전은 없습니다. 자, 물론 이제 두 팀 다 지금 챔스까지 병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컵 경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라인업 변수가 이제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현재 뭐 가용할 수 있는 좀 선수를 좀 다 좀 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최선의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. 요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우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4경기 연속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며 이제 부진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최근 좀 챔스에서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대패를 좀 당했을 때만 해도 프랑크푸르트의 부진이 꽤 길 수도 있다 좀 싶었지만 그래도 이제 빠르게 좀 환기시키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다시 좀 치고 올라올 그런 좀 채비를 하고 있는 좀 프랑크푸르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원정팀 돌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챔스에서 이제 코펜하겐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,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켈레 상대로 좀 홈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연승 중에 있습니다. 자, 다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후반 추가 시합 막판에 좀 결승골을 좀 넣으며 이제 힘들게 이제 1점차 승리를 좀 거뒀었던 좀 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네. 자, 그만큼 이제 확실히 좀 더 이제 챔스와 좀 병행하는 그런 좀 일정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실감이 좀 되면서 이제 좀 피로 누적이 좀 커진 그런 좀 현재 좀 양팀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일단은 두 팀 다 뭐 그래도 뭐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이제 전진성과 공격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이 경기 자체도 이제 좀 굉장히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. 예. 그리고 이제 주로 좀 측면 싸움이 좀 템포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은 좀 종종 만들어질 수 있다.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. 자, 물론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무승 행진을 좀 끊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에 잘 나갔을 때에 비해 이제 경기력이나 그런 공수 밸런스가 이제 좋지는 못하고 이제 이번 시즌 프랑크푸르트가 벌써 홈에서 이제 3번이나 졌을 만큼 이제 홈 성적도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이제 홈 강세를 잘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프랑크푸르트의 그런 홈 경기를 봤을 때 이제 되려 원정보다 홈에서 더 수비가 불안정하며 이제 실점이 많은 좀 프랑크푸르트다 보니까 이런 좀 홈 프랑크푸르트의 좀 실점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좀 예상을 해봐요.
자,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챔스까지 병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프랑크푸르트에 비해 도르트문트의 뎁스가 더 두껍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비교적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컵 경기에 더 신경 쓰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피로 누적 또한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더 이제 클 수 있는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지금 도르트문트가 더 유리한 여건에서 좀 경기를 치를 수가 있다,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. 네. 자,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좀 챔스까지 좀 신경을 쓰는데 뎁스는 뭐 비교적 좀 얇은 좀 프랑크푸르트다 보니까 라인업 운용에 있어서도 이제 돌문에 비해서는 프랑크푸르트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좀 예상을 해봐요. 자,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좀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돌문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돌문 승쪽 보는 경기. 네,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네,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이런 좀 두 팀이 좀 맞붙는데 지금 뭐 언더를 좀 볼만한 이제 이유는 좀 없는 그런 매치업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아,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장크트 파울리 대 호펜하임. 자, 일단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. 자, 일단은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연패 중으로 이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득점력을 좀 저조하면서 이제 실점은 좀 많은 만큼 지금 공수 밸런스가 확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근 좀 장크트 파울리의 좀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3경기 연속 좀 무득점 중이고, 그리고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공수 방면 모두 지금 저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지금 확실히 좀 최저점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좀 최근에 좀 장크트 파울리라고도 말씀드려 봐요. 자, 그에 반해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승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, 당장 최근에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. 자, 게다가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연속 이제 3골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득점력도 확 올라온 상태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이런 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이제 호펜하임이 더 이제 좋은 상황에 있다, 이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물론 이제 최근 좀 득점력이 저조한 그런 장크트 파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수비가 좀 불안정한 호펜하임 상대로는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두각이 좀 나타낼 것으로 보여져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도 좀 수비 뒷공간 허용이 좀 작고, 그리고 의외로 이제 호펜하임이 좀 롱볼에 대한 대처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롱볼 비중이 좀 큰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이제 생각보다는 꽤 이제 좀 수비에서 좀 대처가 좀 안 될 수가 있고,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장크트 파울리 역시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한 요소는 있는 경기다, 이 점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다만 근데 뭐 장크트 파울리 역시 뭐 최근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하고 호펜하임의 뭐 공격 전개나 좀 퀄리티가 그래도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이제 호펜하임이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만하고,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수비 라인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면서 이제 호펜하임과 마찬가지로 좀 뒷공간 허용도 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뒷공간 공략에 좀 능한 이제 호펜하임이 확실히 좀 이제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이제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네. 저거가 확실히 뭐 두 팀 다 이제 좀 상대 팀의 수비 뒷공간을 잘 공략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장크트 파울리보다는 비교적 호펜하임이 더 좀 잘 공략해 그래도 좋은 득점 기회를 더 이제 많이 만들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지금 흐름, 이제 경기력, 그리고 공격 퀄리티 등 전부 호펜하임이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호펜하임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호펜하임 승 쪽 보도록 할게요. 호펜하임 승 보는 경기. 네, 안 그럼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
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, 자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